신사임당 채널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신사임당? 그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 제가 그분 채널을 좀 자주 보는데, 그 뭐 주식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뭐 그런 건 안 보고요. 예. 이런 거 심사임당님의 그 마인드 이런 거 조금 배우고 싶어서 많이 보는데, 어제 공부법에 관련된 내용을 또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여러분들 같이 공유해 보려고. 혹시나 심사임당님이 뭐 제 방송 보실 일은 없겠지만, 예, 뭐 이거 방송 공유한다고 뭐 기분 나빠서 내려달라 하면은 내려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자, 우선 제가 화면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요 방송입니다. 요 방송. 요 방송 잠깐만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고 처음만 조금 볼게요. 이거 기출문제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그 사법고시를 9달 만에 합격하신 분의 공부법입니다. 예, 요거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부에 대해서 뭔가 성스러운 관념을 좀 가지고 있죠. 네. 조선시대 선비 어떤 문화 그런 것들을 존재하고 공부하는 자체를 대단하다고 네, 조금 신성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공부라는 건 어떤 일정한 자세라든지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 모두 필요 없고 그냥 점수만 잘 받으면 돼요. 근데 점수를 잘 받으려면은 뭘 알고 있으면 되냐면은 해답을 많이 알면 돼요. 해답. 네. 결국에 답을 많이 맞히는 사람이 점수를 잘 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딜레마가 있죠.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럼 공부를 많이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못 풀죠. 못 풀죠. 해답을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만 처음부터 해답을 꼭 공부하는 게 가장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해답을 외우는 게 가장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해답을 이해가 안 돼도 외운다. 근데 이제 외운 후에 거기 뒤에 배경 지식들을 이해를 해야겠죠. 네. 일단은 정답이 뭐고 그다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테스트할 때는 정해진 유형들이 존재를 해요. 1번이 독수리고 2번이 갈매기고 3번이 오징어 4번이 까마귀. 이런 답이 혹시 오징어가 그렇죠. 이건 문제를 읽지 않아도 오징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정답 패턴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배열을. 그래서 여기서 출제자가 묻고 싶은 거는 조류랑 그다음 어류를 구별하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그때부터 책에서는 조류랑 어류 파트만 가장 대표적인 아이들만 찾아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면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 파트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댓글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예전에 올렸을 때 야 그딴 식으로 공부해서 변호사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사법시험 문제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저는 탈지선다이기 때문에 객관식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정답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법정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합격하고 나서 또 내 실력을 쌓을 기회들도 존재를 하죠. 또 실무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너무 크죠. 해외 여행 같은 거를 간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근데 그런 데를 내가 무턱대고 그냥 가진 않겠죠. 보통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여행 책자 같은 걸 보통 많이 보고 갑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불필요한 위험이나 시간 낭비, 노력 낭비를 하지 않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합격 수기들에 나와 있어요. 합격 수기.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됐던 이유는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합격 수기를 한 50년치 정도를 다 모아서 봤고요. 아주 옛날 거부터. 그다음에 일본 거까지 봤어요. 그다음에 어떤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능한 범위의 이제 외국 거를 다 수집해서 사실 공부라는 게 왕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사람 머릿속에만 방법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귀납적으로 누구나 이 방법을 썼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해보니까 수기들을 읽어보니까 모두 읽어보면 그래서 이 방식대로 하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빨리 알게 됐죠. 사실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헬스 같은 걸 할 때 이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내가 하루아침에 몸짱이 되진 못하거든요. 오늘 운동 시작한다고 내일 아놀드 슈왈체네거 그죠 그렇지 않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가 어떻냐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왜 실력이 안 늘지라는 의구심을 가져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리스크나 불안함은 아예 없었죠. 검증된 방법을 전 쓰고 있기 때문에. 방법에 대한 검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너무 훌륭한 분들이 다 거의 모든 동서양의 합격자들이 다 썼던 방법을 제가. 우리가 시간 문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하고 있다면 합격이 되고 안 되고는 시간의 문제다.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그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방향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시간의 문제로 바꿨고 그래서 시간의 투입량을 늘렸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단기간에 합격한 방법이겠네요. 저는 뭐 불안함 같은 게 없이 그냥 그 기조만 밀고 나가면 되는 거죠. 저희가 사실 신사임당님 채널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단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오잖아요. 근데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이 방법으로 100명이 모두 다 이 방법으로 벌었다고 한다면 믿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방법은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부에는 그게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방법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내가 그만큼 시간을 투입하지 못함이 안타까울 뿐이지. 맞습니다. 이분이 이윤규 변호사님이세요. 이분이 사법고시 9달 만에 합격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해답을 먼저 봐라. 사법고시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해답을 먼저 봐라. 기출문제를 먼저 보는 이유가 뭐죠? 해답을 먼저 보기 위해서
이웅규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선 그 전기산업기사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시험을 봐서 문제를 맞춰야 돼요. 문제를 맞춰서 60점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말씀하신 게 처음 기출문제를 암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배워야 된다. 저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저희 전치부 스터디 그룹 커리큘럼이 뭐냐면 기출문제 10개년도 암기하고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 10개년도 기출문제를 암기한 지식 가지고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에는 정해진 유형이 존재를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10개년도 기출문제 해설을 쭉 하면서 저도 느꼈던 건데 비슷한 문제 그리고 똑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살짝만 바꿔서 내는 그런 문제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요새는 뭐 기출문제만 보면 떨어진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본인 방법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요. 우선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동영상 강의나 교재를 봐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로 공부 한번 해보세요. 기출문제. 많은 분들이 이 기출문제 암기로 공부를 하셔서 합격을 했습니다. 기출문제로 공부하면은 이게 무슨 공부냐. 공부는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여러분 도대체가 또 얘기하는데 그러면 깊이는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해야 그 깊이 있는 공부가 되는 겁니까? 그죠? 뭐 어디까지 아니 그 기출문제로 공부한다고 깊이 있는 공부가 아닐까요? 기출문제 10개년도 암기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거. 다만 자격증 취득의 효율적인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효율적인 방법. 처음에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해서 진짜 합격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론을 먼저 보라고 했는데 막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지금 이분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나왔던 이 변호사님은 본인은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그런 의심이 안 들었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 사법고시를 합격했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당장은 이론을 많이 알거나 뭐 그러진 못했어도 본인은 처음 공부할 때 의심이 안 갔대요. 왜냐면 그런 방법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공부해서 과연 붙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딱 5개년도에서 한 7개년도까지만 보시면 느낌이 와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옵니다.